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3일 밤 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뉴스들 쭉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광복회 김원웅 회장, 이거 벌써 자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광복회 회장으로 하고 있다. 이 광복 독립정신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광복회 대형 모임하고 광복회 정상화 추진본부가 드디어 성명을 냈습니다. 즉 김원웅 회장 그리고 현 집행부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김원웅의 개인적인 그런 정치 성향으로 인해서 숭고한 독립정신이 훼손되고 또 회원들을 이간질시켜가지고 단합 이런 것도 다 되삭됐다. 그래서 극히 김원웅 회장 시무 극좌 편향적 발언으로 인해서 광복회를 마치 종북 단체인 양 오인케 했고 이 존경의 대상에서 질시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 집행부는 김원웅 회장의 횡포 비리엔 함구해왔고 광복회를 개혁해서 정상화시키자는 목적으로 결성된 광복회 개혁 모임 정상화 추진본부 회원들을 토착 외구 일배 특기 부대로 매도하면서 김원웅의 하수인 노릇하기에 급급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김원웅 회장을 인내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서요, 10일까지 사퇴하고 만약에 사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광복회 정상화를 위해서 부득이 물리적으로 점거 동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이 국가보훈처가 이제 감독기관이잖아요. 이 감독기관에서의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라.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관련 책임자도 엄중히 징계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는데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 개혁 모임에서 이러한 강경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지난 25일 날 TV조선이 보도했잖아요. 주 국회에서 말이죠, 이 광복회가 운영하는 카페 헤리티지 815가 있는데 이 운영자금 4,5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퇴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김원훈 회장 더 이상 말이죠, 이 광복회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내려와라. 그것이 본인과 광복회의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말이죠, 갑자기 이번에 명절 때 대구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사를 자기 고향인 안동으로 이전하겠다. 그래서 7개 공약을 내놨는데요. 지금 안동 육사 이전, 이거를 공약으로 내놔가지고 지금 충남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우리 충남도에서는 육사유치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어요. 작년 4월에. 왜 이렇게 육사를 갖다가 충남으로 이전하느냐, 논산으로. 여러분들 논산이요, 완전히 군 핵심 부대가 다 나와 있어요. 우선 한군 말하자면 사령부가 전부 논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대학도 논산에 있어요. 그래서 육사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충남도 양승조 지사가 말이죠, 육사 논산 유치를 하나의 공약으로 해서 범국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11월 달에 양승조 지사는요, 여의도 이 켄싱턴 호텔에서 이 논산 유치를 위한 토론회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장교를 육성하는 육사의 발전과 혁신은 국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육사 이전의 세 가지 조건인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는 국방교육의 연계성, 그리고 이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논산이 최적지다. 이러한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육사 유치 추진위원장은 누구냐면요, 민주당의 황명선 전 논산시장인데, 이 논산시장도 말하자면 논산에 국방대학이 있죠. 그다음에 육군훈련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군교육 관련 시설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과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육사가 논산을 놓은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장을 쭉 내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갑자기 이제 안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더군다나 지금 논산에는 육군훈련소, 국방대, 육군항공학교가 있고 상군본부가 있고요. 논산 인근 대전에는 자운대가 있어요. 즉 육군교육사령부하고 간호사관학교, 그 다음에 ADD가 있고 항공우주연구원, 이런 국방 관련 30여 개의 연구교육기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것이 충남도의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 충남 홍성과 예산이
지역구인데요. 이 홍문표 의원이 지역발전 철학 없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안동으로 가져가겠다. 이거는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육사 이전은 우리나라 국방 100년 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또 이 안동에서조차도 말이죠. 지금 이건 어이가 없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육사 논산 이전 이거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명 같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공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이재명은 안 될 거니까 걱정할 거는 없지만 이런 거를 기치로 해서라도 우리 충청 대망론 지금 현재 활활 불이 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하나만 보고서도 윤석열 후보 지금 전 지역에서요. 호남 빼놓고는 전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리드하고 있어요. 이거에 더 폭발적 증가를 유도하도록 그런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일 71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앞에는 지지자 약 500여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축하 행사를 가졌고 여기에서요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풍선도 흔들고 무죄 석방 탄핵 무효 이런 구호도 외치고 당연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케이크를 잘랐고 한상수 최고위원, 강민수 청년위원장, 임덕기 고문 이런 분들이 차례로 발언을 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방문인 접견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한 생일을 보냈고 병원 방침상 등록된 보호자 이외에 입원 중인 환자 입원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히 보냈고 유영하 변호사도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 이러한 얘기를 언론에 밝혔습니다. 자, 이제는요. 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뭐죠? 이 민주당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광복해 하면 김원웅 씨가 문제잖아요. 정의연에서는 누가 문제냐? 여러분들 윤미향이가 문제예요. 윤미향이 이거 실적부 위반 이거 구속돼야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 기가 눌려가지고 쩔쩔매 민노총한테 매듯이 정의연한테도 문재인 대통령 쩔쩔 매고 있어요. 매우 뒤늦었지만은 윤미향 지금 이제 재판도 굉장히 지연돼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4년간 가라는 거죠. 삼선 대법원 갈 때까지. 이런 윤미향 제거 차원에서도 우리 윤석열 후보가 빨리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돼가지고 사법부 개혁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말이죠. 이 송영길 대표가 윤미향, 이상직, 그 다음에 또 박덕흠 이런 의원들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난 25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안을 논의 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대협 1세대 활동가들, 즉 정대협 1세대 활동가들이 누구냐면 지은희 장관, 이미경 전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18명이 2일날 종로에서 수요 시위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뭐냐? 윤미향 제명시키면 안 된다. 윤미향 제명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자, 이미경, 지은희 이런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정의가 뭔지 조국 사태를 그렇게 겪었는데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인물들.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고서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나영 전 정의연 이사장이 성명서를 대독했는데 송 대표 비판하는 것이죠. 송 대표의 말하자면 제명 이런 것은 대선 정부의 국면 모면을 위해서 윤미향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상복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밤낮없이 온 삶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권운동가다. 그가 걸어온 길이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저는요 이 정의연 이사장 이나영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경 그 다음에 지은희 더 이상요 정의연 위안부 더 이상 욕먹이지 마라.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 입장을 발표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러한 재미결의 철회 요구서를 갖다가 윤미향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블로그에 연달아 게시했어요. 자,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 지켜라. 국회의원 물론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양식이다. 내로남불 이제 그만하라. 우리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 자, 송영길 이런 사람 대표직 대선 패배하면 이제 물러나겠죠. 이제 3월 9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송영길 물러나야 돼.
자, 송영길이가 또 뭐라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했느냐. JTBC에서 이런 사람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JTBC도 말이죠. 이렇게 국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받는 사람, 수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인물들은요. 이 대외적인 타이틀 당 대표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러더라도 더 이상 부르지 말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지금 현재 김혜경이가 오갈 데 없어졌잖아요. 김혜경이 때문에 이재명은 본인, 그 다음에 아들, 이제는 김혜경, 이 3자 때문에 바로 본부장이에요. 이게 본부 아들, 본부 뭐 아들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라고 해야 되나? 이 3명 때문에 안 돼. 뭐 아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특례 입학 의혹도 있죠. 그 다음에 성상납 의혹이 있죠. 또 이 도박 의혹이 있죠. 이런 사람. 이 본인은 좀 전과 사범의 무슨 스캔들. 그 다음에 부인은 김혜경 의전 논란. 이 지난번 대선 때는 김혜경 해경군 김씨. 여러분들 트윗에 이상한 거 올려갖고 그래서 친문세력한테 찍힌 거 아니에요? 이번 의전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모면하려고 이 송영길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동훈 검사장을 또 들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이 한동훈 검사장이 당시에 김건희 대표하고 연락을 했잖아요. 전화. 이걸 비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민주당의 근성이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한동훈 검사장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더 문제다. 그러면서요. 이거 추미애가 맨 먼저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상 지득한 기밀을 깠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동훈 검사장 추미애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송영길 대표,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한동훈 검사장에게 지난 이 검언유착 당시 4개월간 9차례 전화하고 332차례 카카오톡 주고받은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개인 신분을 떠나서 검찰총장의 부인이 검사장을 자신의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계라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즉각 입장문을 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영길 대표가 JTBC 방송에서 김건희 씨가 저에게 부하처럼 명령하고 지시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데 저는 이미 그런 허위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밝혔어요. 이미 그러면서 집권당의 송영길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서 곤란한 질문을 받자 뜬금없이 정치적 물타기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거짓말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송 대표의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국회 발언이 아니므로 면책 특권도 없다. 이런 강한 반박문을 내놨는데요. 참고적으로 한동훈 검사장 지난 23일 날 윤석열 총장 대직 중에 윤 총장과 연락이 안 될 때 배우자를 통해 연락한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카톡 한 줄 이모티콘 하나를 한 개로 센 것이다. 자, 이게 윤 총장 징계 때 이 감찰을 통해서 이득한 말하자면 감찰 기밀이에요. 이거를 추미애가 이 본인의 페이북을 통해서 공개했어요. 자, 이거를 다시 송영길이가 오늘 꺼낸 건데요. 국민들 지겹습니다.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 거. 자, 그래서 송영길 대표 반드시 처벌을 여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얘기해봐야 다 똑같은 거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김혜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원희룡 본부장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님 그리고 배소현 불법 비서진에 쓴 카드는 누구 겁니까? 이러한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배씨, 배사무관, 결정지 이 사람이 배소현 제가 이름이 곧 나올 거라 했잖아요. 결국 나오잖아요. 배소현 비서가 입장문을 냈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김혜경 씨가 무슨 약을 처방받고 싶은지, 고기를 먹고 싶은지, 백김치를 먹고 싶은지, 이동호 군이 아들이에요. 언제 퇴원하는지,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 사고 고기 사고 257만원, 3개월 할부 누구 카드입니까? 경기도지사 카드입니까? 직원 카드입니까? 배소연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것만 1억 4천만원. 어마어마해요. 이게 처음 듣는 뉴스예요. 1억 4천.
가득강한 것까지 합하면 규모가 커지는데 이 불법 국고 손실죄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했다는 겁니까? 백종선, 김진욱이 증언한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프를 조장하더니 걱정돼서 전화했다고요? 김혜경 여사의 불법 비서질의 탄로가 걱정되어 꼬리 자리를 한 거겠죠. 이재명 후보님, 김혜경 여사님, 대선에게 이런 허위 입장문을 내게 한 것은 누가 시킨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논평해 드릴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철면피해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제 뭐라 그럴까, CBS 한판 승부 주간으로 토론회가 있었는데, 김동연하고 여기에서요, 정당 보조금이 1년에 1,000억 원이 나갔는데 예상 선거 비용이 얼마나 될 것으로 믿느냐? 그러니까요, 이재명 전면전이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법률상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쓰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게 뭐 최대로 많이 쓰겠대요.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여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참 씁쓸합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여전히 말이죠. 그야말로 단일화 철저히 배격하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가도 놀랍지 않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와의 결합 상상 가능한 범주다. 이렇게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의 결합은 상상 가능한 범주다. 그리고 안 후보가 또다시 차선 변경을 해서 민주당 쪽으로 가신다면 놀랍지도 않고 별로 기대도 없지만 지켜보겠다. 그리고요. 전례에 비춰서 단일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기존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이 배우자, 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 후보의 배우자 되시는 김혜경 여사의 활동이 득표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도 저희 후보 배우자의 역할을 상황에 맞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 활동과 관련해서는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전적으로 후보자와 배우자의 판단을 존중해서 활동 계획을 기획하고 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건강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고 정치적 행보를 너무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행보를 하실 때는 당연히 지난 5년 가까운 기간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이후 이완됐을 지지층과 불편을 끼치게 하는 국민들께 진솔한 메시지로 뜻을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절제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윤 후보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요. 윤 후보가 국정농단과 탄핵 사태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이 알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여권 인사들과 스킨십을 갖는 것과 관련해서요. 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정치적 행보를 하실 생각이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이고 별다른 성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안철수 후보 측의 권은희 의원이 야권 후보 단일화는 없다. 딱 잘라서. 그리고 야권 단일화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광주 KBS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 단일화 문제 여전히 팽팽한데요. 저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쭉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는 전이 캠프나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단일화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단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쪽 다 지지율 하락과 같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일화보다는 일단 둘 다 자강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지지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나중에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연대 가능성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자리 나눠먹기 이런 것이 아니고 정권 교체 대의를 위해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제대로 전제돼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지금 양자 토론 이번에 설 때 말하자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양자 토론이 다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고 김건희 씨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고 검토되고 있지 않다. 당분간 공개 활동을 안 할 예정이니 그렇게 이해해 달라.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한 거 윤석열 후보가 어르신에게 인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그것을 넘어선
어떤 정치적인 것들은 아직 없다고 봐라.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것 중에 하나는 장성택 부인인 김경희인가요? 2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설 명절 경축 공연 장면을 보면은 조선중앙TV가 보도했는데, 김경희 씨가 김정은 리설주 부부와 나란히 관람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설주도 그래서요, 이번 2월 1일 설 명절 공연에 관람함으로 인해서 작년 9월 9일 금산 태양궁전 참배 이후에 145일 만에 공식 석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현송월도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등장한 것은 뭐냐? 2년 만에 등장했는데, 이 선대로부터 이어지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백두혈통을 단합을 내보이려는 취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미국과 대립구도를 만드는데 김정은과 김경희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부 결속을 하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김경희까지 나올 정도. 이거는 이제 결국 3대 세습체제의 정통성, 3대 세습체제에 대한 반발, 이런 거를 염두에 둔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북한 경제가 흔들리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력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체제 이완 현상, 체제가 이제 살살살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위기감이 지금 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내 뒤에는 김경희가 있다. 즉 백두혈통이 살아있으니 충성을 좀 더 더해달라. 이 충성심을 고양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그리고 이설주 또 공개한 것은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설주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현송월이하고 바꾸치기 한 거냐, 아니면 어디 아픈 거냐, 아니면은 코로나 때문이냐, 이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 국내 이 뉴스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점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윤석열 후보 압도적으로 좀 지지해서 여론 아주 대대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서초가 깔끔한 후보로서 제가 출마합니다. 어려울 때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버리고 신발을 바꿔 신는 선수, 반드시 또 서초를 버리고 떠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쉽게 얻은 밥은요, 쉽게 먹어서 해치워요. 자, 공을 들여야 돼. 공 들이지 않고요, 그냥 밥 남이 차려주는 거 먹겠다? 이러한 불나방들, 권력의 하이에나들, 우리 서초 주민 유권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양식과 그리고 여성분들의 정치의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요, 전옥현 저를 강력히 지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무십시오.